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두 의원님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예. 윤석열 후보 옆에서 밥 먹던데. 전략자문 안 했습니까? 전략자문. 그렇습니까?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전략자문위원회는 좀 신비로워야지 그거 다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신비주의 좋아요. 아니 뭐 대기업들한테 자문할 때 다 공개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밥은 누가 샀습니까? 밥은 당에서 샀을걸요. 당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987님 당 해체하고 재창당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요. 전명표님 이준석 입장 이해합니다. 도무지 당대표를 어려워할 줄 모르네요. 조수진 의원 잘못한 거예요. 나가야 할 사람은 조수진.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모든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듣고 올까요?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 이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표나 선대본부, 선대위원장에 대한 그런 어떤 비난이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대위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면은 선대위의 공보단장이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가 온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본인 말대로 후보의 지시만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후보 비서실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 비서실로 가라. 그래서 조수진 단장한테 좀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주진우 라이브 오늘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그냥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냥 사라져가지고 바로 나는 내려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십니까 지금? 네네. 예. 네. 다음 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동안 또 아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에서 아주 그동안 이야기를 또 아니요. 더 재밌게 하지 않아요? 자, 선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거 앞두고 대표가 나는 이 선거 캠페인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선대위가 우리도 작은 선거도 해보고 큰 선거도 옆에서 지원해보고 구경도 뭐 했지만 선대위가 딱 갖춰지면 선거가 끝납니다. 선대위가 이제 제대로 된다 싶으면 끝나는데 좀 약간 소란스러운 요란하긴 요란했습니다. 요란한 출발인데 근데 이제 저 당대표의 생각은 아마 이번 그 발표를 통해서 뭐 저는 말렸습니다만 발표를 통해서 좀 선대위를 혁신해야겠다. 지금 선거 캠페인을 좀 혁신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대표로서 역할 지금 당대표 역할이 큽니다. 우리 당원들을 교육한다든가 대학생 지부를 만든다든가 저변을 확대하는 게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홍보본부장의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획한 거는 기획한 대로 아니면은 뭐 새로운 팀이 폐기 좋다 하고 대표로서의 본인의 이제 지금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당원 대학생 지부를 만드는 일 그런 데도 전념하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뭐 어제 있었던 일 또 이후에 지속된 일들이 이준석 대표 판단으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요란하게라도 어떤 선대위 내부의 어떤 혁신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당이 또 기밀하게 움직여야죠. 근데 좀 이거는 좀 예견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를 뭐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면 그 선대위 인선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후보 중심이고 이제 당대표 중심으로 이제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꾸려지는데 그 밑에 누가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부 살림은 사무총장이 하는 거고 큰 조직은 조직본부장이 하고 정책은 또 정책본부장이 하고요. 또 전략은 전략본부장이 하고 한 부분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공보단입니다. 네. 근데 이런 본부장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경선을 할 때는 공격수들이 주로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본선이 되고 이제 통합선대위가 됐을 경우에는 통합형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면서 가야만 이 통합선대위가 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조직 인선에 있어서 오히려 공격수만을 좀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 내부에 어떤 갈등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정치라는 게 네.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그렇죠. 그런 네. 과정일 텐데 이 정치인들이 그 갈등을 조정을 못하고 합의를 못하고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7294님께서 최영도 의원님 포항 당원입니다. 이준석 대표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뭐 하겠다는 말인지요. 내려놓지 말고 탈당하라고 하세요. 얘기합니다. 1321님께서는 이준석 대표 고생 많이 하네요.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도 부족한데 나이 어리다고 깔보는 연장자 의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영도 의원님. 난감하긴 한데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당이 외인이 확 커졌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불우할 정도로 2030에 관심이 커졌고 네. 또 기존에 또 관성이라는 관성대로 있고 또 원내다 보니까 원내와 원내에 대한 이런 그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캐릭터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한 것인데 어쨌거나 이준석 당대표가 이로 인해서 선대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선대위원장이 당대표가 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나온다는 것은 이건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거고 그런 것으로 조정이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사과를 하라고 해서 조수진 의원이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갈등을 조정하는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당대표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되겠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보니까 또 그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참하려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선대위가 새롭게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간에게서는 이성의 영역, 감성의 영역이 있고 중간에 감정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감정의 영역이 왜 상하냐면 인정받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 유상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부터 볼 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당이라고 하는 내부의 논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에 대한 충성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 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 정당 그리고 개인, 후보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가면 상당히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의 정치를 하다 보면 후보 중심으로 가다 보면 후보에 맞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이제 조직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 힘과는 별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좀 간극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대위 구성원들이 이제 조수진 단장이 있죠. 이준석 대표에게 항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당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대위원장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부 갈등이 이제 이미 골물대로 골맞고 이제 터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장제원 의원이 한마디 또 썼어요. 이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당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대위를 이기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틀 동안 수습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하면서 그리고 윤핵관 선거 내내 이런 모습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최영도 의원님. 좀 슬퍼 보이세요 오늘?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당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또 유권자들이 또 당원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거 참 이 좀 뭔가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기도 할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이런 이제 악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후보와 또 후보 가족 뭘 둘러싼 여러 가지 그리고 당 내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가 있고 이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사실 공보단장이라는 게 힘든 자리입니다. 굉장히 그 스트레스도 많고 이 공보에 대응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다가 공보단장이 뭐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돌발 발언을 한 것이 이제 사연이 되고 또 그 뒤로 뭐 비단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구심이랄까 뭐 이런 것들 등이 이제 번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이 기회가 이게 사실 환부가 그냥 골마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터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만 안 되는데 네. 일부러 뭐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는 레드팀을 만들어서 일부러 거꾸로 가보기도 하고 한다는데 빨리빨리 수습돼야죠. 수습될 테고 될 겁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이제 위기 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는 어디서 오냐면 이제 사람 관리에서 오고 이제 조직 관리에서 오는 건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내부 갈등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 사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를 내세운 거냐면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또 20, 30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를 내세워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부에서도.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존재 가치가 설 수가 없는 거고 존립 가치가 돼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관리에 있어서의 위기 관리라 조직, 사람 관리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후보의 리더십인데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확보하기에는 능력 면에서 부족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번 사태다 이렇게. 자, 이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입당할 당시 입당도 상당히 생각보다 빨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입당을 빨리 한 건 사실 이준석 대표의 당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 이준석 대표의 혁신. 그 사실은 우리 당은 이준석 대표라는 젊은 당 대표와 새로운 당의 혁신이 한 축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말 국민적인 열망을 얻고서 사실은 뭐 1년 전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누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 국민적 열망을 얻고서 등장한 윤석열 후보라는 두 축으로 군영돼 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는 저는 뭐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빨리 입당하게 된 것도 이준석 대표의 바람이 불러온 당의 변화. 그래서 이 당으로서 한번 정권 교체를 해볼 수 있겠다는 본인의 결단 뭐 이런 것들이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사실 후보나 대표는 전부 바쁜 사이입니다. 바쁜 사이인데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두 사람 사이는 오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 곧 뭐 후보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 사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냐면요. 후보나 이 당대표 뭐 이렇게 둘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권력은 내부 투쟁과 권력 투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윤핵관을 대변한 게 누구냐면 조수진 공보단장인 겁니다. 네.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가.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내재가 있었던 거고 그것이 봉합 단계에 있다서 그냥 넘어간 건데 어차피 이거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제 지금 드러난 것이죠. 안덕환님께서 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지지해 보려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얘기했습니다. 3667님께서 군복무 때 신임 분대장이 자기 무시했다고 휴가증에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달래느라 혼났어요. 국힘당 조수진 의원 고참들 대표님 말씀 좀 잘 들어요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한참 컨벤션 효과를 누리던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 봉합될까요? 극적으로 또 화해할까요? 지금 두 사람 모두 다 정권 교체를 못하면은 이 국민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감이 어마어마한 큽니다. 아마 오늘 내일 두 사람 이준석 대표는 이 사람들의 여론의 압력 또 기대에 대한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비상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덕분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좀 뒤로 밀렸습니다.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도 좀 밀렸는데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네요. 허위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과장인 부분은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잠정적 결론으로 보이고요. 국민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서울대 경영대 이게 특수대학원이에요.
특수대학원에서 EMBA라는 2년짜리 석사 과정을 하신 것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완전히 허위로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거짓말한다. 이건 사실 아니고요. 예. 특수대학원들 결국은 제가 어저께도 어디선가 얘기했는데 이게 대학의 잘못일 수도 있다. 오늘 아침 KBS 최경영 최강 시사하고 인터뷰 부분인데요. 허위인 부분은 많지 않고 과장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대학의 잘못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준 제가 의원.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정치인과 이수정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학자 출신 아닙니까? 교수 출신에 왔잖아요. 네. 정치인은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학의 잘못일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남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태가 무엇입니까?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에 대한 기재 문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학력이라든가 경력, 수상, 이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어떤 책임의 도리인데 단순하게 이것은 과정됐다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은 대학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서울대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영도 의원님? 서울대 졸업장에 그 김건희 대표 측에서 내놓은 그 서류를 보면은 네. 서울대 졸업장에 서울대는 아마 이게 특수대학원 또 일반 대학원 구분 없이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라고 이렇게 졸업장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것이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서울대 이 MBA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또 설명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게 허위 학력과 경력이 있으면 민주당이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고발하고 여러 번 벌써 고발했겠죠. 아니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고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10년 정도 된 거 같죠?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네. 안 되고 이제 당시에 늦게 결혼했던 검사, 당시로서는 뭐 서울지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검사였습니다. 이게 검사였고 그 전에 이미 이 김건희 대표라는 분은 상당히 이 전시업계에서는 아주 흥행 보정 수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아냐 그러면은 우리 국정감사 때 문체위의 민주당 의원들과 또 열린당 의원이 뭐 이 부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 그 공연 전시해 주는데 전시관 빌려주는 게 특혜 아니냐 이렇게 다 따져 묻었죠. 이 민주당 정부 내에서. 그런데 당시 이야기가 다 적부박이 이루어졌고 공연 전시업계 내에서는 나름대로 흥행 보정 수표여서 우리가 부득이 갑자기 그 전시하기로 하는 전시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걸 그냥 놀려두면 공실이 되면은 손실이 생기니까 급하게 하던 관행대로 해서 했는데 그때 제일 인정받은 분이라고 저는 사실은 이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제일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분이 아마도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그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때는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희호 여사가 계셨는데 이희호 여사는 여성운동을 하셨고 예.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무슨 사업이나 무슨 말하자면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역할을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 사례인데 커리어 우먼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그건 언론사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 왜냐하면 KBS도 같이 전시한 적이 있고 뭐 신문사, 방송사 다 있습니다. 만일 그 언론사들이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당시에 평검사하고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 사람 뭘 믿고 무엇 때문에 그 같이 전시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실력까지 오르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 개발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돈 써가지고 공부하고 했던 그 경력들을 가지고 그것을 허위 학력이다 허위 경력이다 주장을 하시는데 그 정도 됐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최영도 의원님. 최영도 의원님 하버드에서 공부하셨죠? 네네. 하버드에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저는 저 MPA라는 과정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공부 오래 하셨죠. 예, 석사님. 아니, 근데 저도 수고 1년 과정입니다. 아니 근데 하버드대 이렇게 한번 견학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견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분도 견학이라고 써야 되죠. 단기 연수라고 써서 연수는 과목을 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아니 그래 그걸 가지고 이분이 설마 그 갔던 걸 가지고서 뉴욕대 졸업이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렇게 안 썼습니다. 연수라고 쓰셨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이 과정을 보낼 때 아니 뭐 그 코스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있을 때 보니까 그 로스쿨 같은데 이렇게 1개월 단위로 그 여러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국연수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 최 의원님 그거는 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한 말씀드릴게요. 것은 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외국 가서 이거 국내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특수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한 과정의 일부였던 예.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뭐 다른 그 대학을 얘기는 뭐 안 졸업했다고 하고요. 그랬습니까? 제가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이 이분이 이제 학교 교수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겸임 네, 교수. 네, 네. 어쨌든 허위 경력 이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교수 출신이었던 김종인 위원장하고요.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 허위 이력 기재 자체가 탈락사유고요. 문제가 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니 잘 허위 이력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지금 허위 이력이었으면 지금 민주당이 나오고 있지 가만히 않습니까? 있으면 이력들이 뭐가 계속 나오고 허위 있지 이력이겠습니까? 않습니까? 허위 이력이. 아니, 저 그건- 세세하게 따지기는 싫은데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아니, 10년 그거- 동안 안 가신 분이 교회 갔다가 우겼다가 들통나니까 지금 뭐 여기 뭐 교회 아니, 뭐 저 여름 학교 캠프 같은 걸 가지고 무슨 뭐 알겠습니다. 신학대학원 네, 나왔다 하나만 우긴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지금 되죠. 아까 최 의원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커리어 우먼으로서 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이제 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의 부인 중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 역사 이래 우리나라 의혹을 제대로 아니 예? 그 민주당이 계속 아니, 공격하고 지금- 검증하고 아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 의원님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국민에게 이게 아니, 사과를 해야 하는 인정하고 것이 사과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가는 것이 검증하고 마땅하다고 민주당도 생각합니다. 검증하고 다 검증합시다. 최영도 의원님, 하고. 점잖은 최영도 의원님 목소리가 높아지셔서 그게 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할게요. 민주당 아니, 그리고- 수법이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기양건설 때부터 다 우리 주변에 앵커도 알지 않습니까? 기양건설 전부 가짜였죠. 그다음에 무슨 김대업도 사기였죠. 자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 인터뷰 보니까 반기문한테 20만 달러 줬다고 그것도 가짜였죠. 전부 이런 식으로 나는 이번에 분명히 고발하시고 고발이 잘못되면 무고로 책임지는 그래서 이 선거판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말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됩니다. 당내 분란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되는 문제. 제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렇다고 아니, 제가 없는 얘기가- 사실을 아니,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수정 최 교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심플하게 끝날 문제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정치권 안에서 봤을 때 언론에서 봤을 때 시민단체에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계속 경우에 밝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논쟁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분란의 요소가 된 겁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요. 저는요. 아니 예. 그게 그 정도 문제가 되면 우리 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아무튼 이수정 교수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이 제기한 것들 전부 저희들 팩트 작했죠. 당내에서 난리 났다고 지금 팩트가 안 했겠습니까? 해봤더니 그렇게 볼 사연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은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끌어놓고 난리 아무튼 이 문제만 나오면 이 문제는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알겠어요. 진짜로. 이 네. 문제만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나 아니, 점잖은 최영도 의원님도 아니 목소리가 왜냐하면 높아졌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수법 볼까요? 자, 기양건설 아니. 한인업 돈 받았다 이런 사기를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역대로. 그것도 다시 얘기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정호님께서 솔직히 이수정 씨가 이야기한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검사일 때 처벌했던 내용과 완전히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장을 쓰세요 빨리 그러면. 네. 그렇게 좀 하세요. 민주당이요. 해가지고 다 2989님 책임지세요.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수정 아닙니다. 2989님 이수정 선대위원장님 우리는 그걸 허위로 부르기로 했어요. 이력서 과장은 과장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고 허위라고 합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하신 겁니다. 거의 기재죠. 예.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희한테 와서 인터뷰해가지고 공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오늘은 마이클 샌델하고 공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예. 그 기사 안 나오네요. 네. 마이클 샌델
기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예. 있으나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으로 거의 묻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샌델과 함께 또 얘기를 했고 특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이클 샌델의 핵심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공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능력주의 아니에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취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당한 논리인데 실제 그 능력주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불공정성, 불평등성에 대한 부분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큼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청년들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회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 또 마이클 샌델 교수 또 샌델 교수의 이재명 후보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배웠길 바랍니다. 예. 네.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좀 배워주시길 바랬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많죠. 지금 뭐 최영두 마이클 샌델 기분이 좀 안 교수로 좋으신 이야기하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그건 참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역시 그 좋은 기획이죠. 민주당이 기획력이 앞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참 기획만 좋으면 뭐 합니까? 내실이 실질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바로 그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한 정의로운 내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망한 것입니다. 조국 교수의 그 보시고 다음에 오늘 그만뒀지만 그 민정수석 아들은 또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후보의 아들은 또 무슨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것들이 다 이게 공정과 정의의 상식으로 보자면은 정말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뭐 어느 날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하버드 교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갑자기 면접을 받습니까? 최 의원님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기획 잘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예. 마이클 샌델 아니 지금 그러한 제가 참 오늘 말을 절제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잣대의 최 의원님 잣대가 윤석열 후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얘기한 어떤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상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맞는지 아니 지금 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 부인에 대해서는 검증대로 하시고 고발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문제는 쟁점을 흐리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후보 본인이 지금 네 가지 그 파렴치 범죄라든가 그 아들 문제 우리가 그렇게 당에서 뭐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보면은 저 과장된 의혹을 하면서 무슨 뭐 역사에 없는 영부인이 나올 거라는 엉뚱한 소리하고 온 동네에 펜수막 붙이고 그게 정말 공정한 태도입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 또 장모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왜 다 그러냐면 털어야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응당한 지난 몇 년간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모는 구속까지 됐었어요. 제가 예. 말씀하는데 많이 얘기를 하시네 오늘. 아니 우리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인정하는 것처럼 해서 아니 우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한 말씀 예.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기한 모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남 탓하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사과하고 또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이 정책인 어떤 책임이자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윤석열 후보라든가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은 진실도 가려야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전하고 싶은데 언론사들이 김건희 씨의 그동안 경력이나 실력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는 언론사들은 다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검증 좀 해주세요. 네. 최가박당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0